지금부터는 전남도청 앞에 배치됐던 1980년 전남도청 앞에 배치됐던 계엄군의 대대장 이재원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전두환 씨가 펼쳐왔던 주장, 핵심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부 지시만 계속 사표하라 이거야. 내가 그 장갑차에 불을 지나가면서 야 시동 걸어. 시동 거는데 불을 넣는데 화염병이 그냥 뒤에 그냥 따다닥 떨어지더라고 화염병이. 그때 장갑차 뒤로 뺀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장갑차 뒤로 빼고선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걸자마자 화염병이 되니까 장갑차가 먼저 확 뺐지. 그때 우리 장갑차에 그 하나가 깔려 죽은 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계엄군 장갑차에 두 대 있었죠. 두 대인데 우리 차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재원 씨의 인터뷰는 어제 그 뉴스룸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이재원 씨는 이재원 대대장은 지난해 11월에 작고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지난해 4월에 진행된 것을 먼저 밝히고요. 이 당시 현장을 책임진 지휘관의 첫 인터뷰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동안 시종일관 무력 진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해온 전두환 씨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계속 주장을 예. 했냐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발사를 한 것이 자유권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게 일부러 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유권이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이 병사 한 명이에요. 당시에 공수부대 권용훈 일병을 사망을 했는데 예. 이 사망이 전두환 씨나 그 5.18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은 결국 장갑차를 시민군이 몰아서 이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예. 그것 때문에 자유권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시민군이 몬 장갑차에 의해서 계엄군이 사망해서 사망했다. 그래서 자유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예, 예.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재원 전 네. 대대장 증언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장갑차 옆에 있었고 시동 걸어 했는데 뒤에서 화염병이 날라오니까 장갑차에 불이 붙을까 봐 차를 뒤로 빼라. 장갑차 뒤로 빼라 해서 빼다가 실수로 이 사람을 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주장했던 자유권 차원에서 발표를 했던 명령이 잘못됐다, 거짓이다. 이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재원 전 대대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당시의 발포는 자유권 차원이 아니라 계엄군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시민을 향해서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그냥 총을 쏜 그런 아주 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전두환 씨는 자신은 지휘란에 없었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재원 대대장은 전남도청 탈환을 지시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공식 지휘 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 지휘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5.18 항쟁과 관련해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헬기 사격 그리고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발포 명령은 당시에 지휘 라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전두환 씨가 나는 광주 작전에 조언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본인이 공식적인 지휘 라인에서 비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맞아요. 공식적인 지휘 라인은 당시 계엄사령관, 이군사령관, 정교사사령관, 일선 부대장 순이었거든요. 근데 검찰 진술에서 이 공식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시에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서 전두환 씨랑 상의를 해가지고는 진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JTBC가 인터뷰를 했던 이재원 씨 같은 경우에도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왔었고 아마도 광주 도청을 탈환하라는 작전 지시를 하러 온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치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광주 작전에 조언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전두환 씨의 말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이런가 하면 이재원 대대장은요, 당시에 현장 책임을 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기억을 꺼냈습니다. 주남마을 총격 사건의 담당 부대가 62대대, 그렇습니다. 본인의 대대였어요. 그렇죠. 본인이 예. 지휘하는 부대가 그 주남 사건의 예. 담당 부대였다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1980년 5월 23일 날 계엄군이 광주 주남마을 앞길을 지나가던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네. 이 버스에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15명이 그 총격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3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인근 뒷산에서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생존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증언하고 지금 이재원 대대장의 증언이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금숙 씨라고 생존하신 분이 JTBC와 인터뷰 통해서 무슨 증언을 했냐면 이 그 대대장이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명이 부상을 당한 당시만 해도 3명을 데리고 치료를 해주러 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치료하러 전교사에 갔더니 전교사에 있는 공수부대 군수장교가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2명을 또 사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준안마을 그 버스에는 폭도들이 타고 있었고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총살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재원 대대장이 만난 이 생존자인 홍금숙 씨의 말에 따르면 아무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이 타고 가던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그 총격으로 15명이 사망을 하고 네. 3명이 부상을 입은 그중에 2명이 또 총살을 당하는 아주 무차별적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재원 대대장과 생존자 홍금숙 씨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원 대대장은 또 이 계엄군의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김밥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전두환 신군부가 기록한 이 광주 시민들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군인들한테 김밥하고 물을 나눠줬다는 건데 당시에 군인들이 3일 동안 굶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 김밥을 이제 받아가지고는 허겁지겁 먹었다 네. 그런 내용을 이재원 씨가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설마 군인이 민간을 향해서 발포를 할까? 그때까지 전혀 상상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뭐 음식물도 오가고 그랬던 것으로 볼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씨는 뭐라 그랬어요? 발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폭도들의 그 도발에 대한 그 자위권 행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과 군인 간의 이런 음식 교류까지 있었던 거는 전두환 씨의 말이 거짓이다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